결혼 2년차 신혼부부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내게 그 시절은 달콤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고 나는 늘 침묵하며 견뎌야 했다. 사실 결혼 전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우리 아들에게는 더 좋은 여자가 있었는데 라고 중얼거리셨고,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언니보다 예쁜 여자들 많은데 왜 하필 이라며 뒷담화를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댁에서 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시어머니는 내가 없을 때만 남편과 긴 통화를 하셨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내용이었다. 민수야, 그 여자랑 빨리 헤어져.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줄게. 재벌집 딸인데 너랑 사귀던 수정이 아직도 너만 기다리고 있어. 내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수정이라니. 남편의 첫사랑이자 대학 시절 5년간 사귄 여자였다. 집안이 좋아서 시댁이 극찬했던 바로 그 여자.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답장이었다. 엄마,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차차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라니? 나를 정리한다는 뜻인가? 그런 상황에서 맞이한 가족여행이었다. 시댁은 이 여행을 나를 몰아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 같다. 여행 준비 과정부터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검열하듯 살펴보셨다. 그리고는 시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정이가 왔으면 이런 식으로 준비했을까? 역시 클래스가 다르긴 해. 숙소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시어머니가 현관을 둘러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다. 여기가 어디야? 사진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수정이네 별장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곳을 어떻게 골랐어? 시누이가 더 직접적으로 나섰다. 언니, 우리 오빠가 수정이랑 사귈 때는 이런 곳 안 갔거든요. 센스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들이 나를 끊임없이 첫사랑과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복도에서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수정아. 응, 나도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엄마도 자꾸 그러시고. 내 마음도 알겠지만 지금은. 나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남편이 첫사랑과 몰래 연락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다. 이번 여행에서 좀 심하게 굴어볼까 해. 그래야 걔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까? 미안해, 수정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다. 반격을 시작할 때였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을 때 나는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머니, 수정씨 안부 전해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남편이 어젯밤에 수정씨와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도 봤고요. 시누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다. 언니가 무슨 소리를? 저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이었죠? 이 여행도 그 일환이고요. 나는 캐리어를 끌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정당하게 맞서겠습니다. 혼자 시작한 여행에서 나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만난 남편의 대학 동기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수정이가 너네 남편을 차버린 거 모르냐? 더 부자인 남자 만나서 결혼했는데 최근에 이혼했다더라. 그래서 다시 너네 남편한테 접근하는 거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가 수정이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빌렸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수정이랑 다시 맺어주려고 하는 거야. 일종의 거래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시댁의 냉대, 남편의 흔들림, 그리고 이번 여행까지.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 나는 바로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수정의 진짜 과거와 시댁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수정은 이혼할 때 전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고 지금은 여러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 그 중에는 기혼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의 상황이었다. 남편이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태였다. 수정의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든 가족을 거실에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혼하겠습니다.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2년 동안 계획한 일이잖아요. 나는 조사한 자료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수정의 진실, 시댁의 재정 상황, 그리고 남편의 통화 녹음 파일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수정 아버지께 빚진 돈 3억, 그리고 수정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 남자와 동시에 만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우아한 여자가 들어왔다. 수정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오빠 있나요?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정은 나를 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아, 부인이시구나. 처음 뵙겠어요. 민수 오빠와 저는 어릴 때부터 알아왔거든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최근에 이혼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여러 남자분들과 만나고 계신다는 것도요. 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나는 계속했다. 그리고 선생님 아버지께서 저희 시어머니께 빌려주신 3억 원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수정이 당황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남편과 수정의 통화 내용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번 여행에서 좀 심하게 굴어볼까 해. 그래야 걔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까? 남편이 창백해져서 소리쳤다. 그만해. 어디서 이런 걸? 당신 휴대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나는 수정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들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수정아, 이게 정말이냐? 수정이 마침내 가면을 벗었다. 그래서 뭐요? 저도 살아야죠.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시어머니가 수정에게 매달렸다. 수정아, 제발. 우리 돈 문제만 해결해주면. 하지만 수정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전 이미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났어요. 민수 오빠는 이제 관심 없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었다. 남편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하며 수정을 노려봤다. 너 정말. 뭐요? 저보고 가난한 남자랑 사랑놀이 하라고요? 전 현실적인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물려주신 땅이 있거든요. 최근에 개발 예정지로 선정되어서 보상금이 50억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집안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수정의 눈이 번쩍 빛났다. 50억이요?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며 일어났다. 우리 며느리. 그런 게 있었다고? 남편도 경악한 표정이었다. 여보, 그런 중요한 걸 왜 지금까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말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항상 제 말은 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다정해졌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서운했지? 어머니가 미안했어. 시누이도 급히 말했다. 언니, 제가 그동안 철없었어요. 용서해주세요. 수정마저 태도를 바꿨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부인을 만나셨네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떠났거든요. 50억이면 이혼 위자료로 반은 가져갈 수 있겠네요. 남편이 패닉 상태가 되었다. 여보,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에요. 저는 돈보다 존중받는 삶을 택하겠어요.
나는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어머니가 울며 매달렸다. 며느리야,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어머니, 2년은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수정이 갑자기 폭발했다. 잠깐만요. 그 50억 이야기 진짜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뭐라고? 할아버지 땅은 진짜지만 개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시골의 작은 밭대기일 뿐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정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사기쳤네요. 이 여자가 우릴 농락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50억 때문에 갑자기 저를 존중하시는 분들에게 사기당했다고 할 자격이 있나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을 녹화했어요. 나는 숨겨둔 카메라를 가리켰다. 여러분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로 뭘 하려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돈 앞에서 변하는 가족들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요. 시어머니가 기절할 듯 했다. 제발. 그건 안 돼. 왜요? 진실인데? 여러분도 항상 진실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매달렸다. 정말 마지막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수정 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시어머니는 앞으로 제 결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는 잠시 멈췄다. 이 집에서 나가서 저랑 둘이서만 살아요. 완전히 독립해서. 하지만 그때 남편이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원하시던 대로 저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수정이 마지막으로 비꼬듯 말했다. 50억 없으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해요? 나는 진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거요. 내 핸드백에서 나온 것은 대기업 입사 통지서였다. 해외 지사 발령이에요. 연봉 8천만 원에 각종 수당까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6개월 후 나는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SNS에는 내가 자유롭게 여행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올라왔다. 반면 전 남편 가족의 소식은 처참했다. 시어머니는 빚에 시달리며 집을 팔아야 했고 남편은 술에 취해 사는 날이 많아졌다. 수정은 다른 부자 남자를 찾아 떠났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 여러 남자들 사이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끔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어느 봄날 회사 동료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번에는 진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 과거를 알고도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겠다며 응원해 주었다. 전 남편 가족들의 근황을 가끔 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생각했다. 그때 그 가족들이 나를 제대로 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